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특검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건희 여사가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최초의 일이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한 장면이 또 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헌정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유례가 없는 장면이었던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항변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또 토로하기도 했는데 그 항변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지금 혐의가 매우 좀 유력하기도 하고 증거가 명징하기도 합니다. 특검에서는 사실 구속기한이 31일까지였지만 그 기한 이전에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섰고 일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때 비교적 적극적인 진술 행사를 했다고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수사에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속 기소하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이 이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게 하나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구속의 배경. 왜 구속이 됐다고 보십니까?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전직 대통령 부부가 기소될 수는 있는데 둘 다 구속 기소된 경우는 이제 특이하긴 하죠. 특별하게 뭐 구속 사유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건 10년이 넘은 사건이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완결돼 있는 상태라서 판단만 남은 것 같고.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건데 특검이 재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리기 이전에 이미 2013년도에 경찰도 내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고,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명태균 관련해서 정자법 위반 사건하고 알선수재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혼자 어떤 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네.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가 돼야지만 뭔가 처벌 대상 조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자법 위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 금품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예, 정자법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이죠. 예,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금품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알선수재로 돼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알선수재의 경우에도 공여자가 처벌 정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은 그렇게 법 적용해서 기소를 했지만 실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나중에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그래서 재판이 사실 수사 단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소를 했지만 예. 재판 단계에서 초반의 재판 진행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예. 나중에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이후에 병합 과정을 통하거나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뇌물을 겨냥하고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일단 기소를 해놨지만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일단 구속 기소를 위해서 좀 혐의점이 뚜렷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넘겼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들이 조금씩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 혐의들은 좀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매우 높아지는 형량이죠. 예. 금액에 따라서 3천만 원 이상이면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이런 알선수재 관련, 알선수재는 5년 이하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3천만 원, 1억 이상이게 되면 무기까지 가능한 거라서 상당히 중한죄라서 특검은 그렇게 겨냥하고 할 텐데, 예. 그것이 전망은 밝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것이.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나 이 진술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가능성이 크질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수사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면. 그래서 아마 그 특검 몫이지만
어떻게 될지를 아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의 특검에 기소가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달빛에 비유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언뜻 이런 장면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예,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낸 입장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디겠다. 그런데 이 달이라는 표현이 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헌재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달 그림자라고 또 맞습니다.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묘하게 또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맥락은 들으셨습니까? 좀 다르긴 한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체가 없는 허상을 지금 쫓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런 비유적 표현을 썼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달빛에 비유했는데 그냥 달빛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달빛에 본인을 비유했어요. 적절한 비유라고 보십니까?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썼느냐?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그 반사적으로 달빛이 빛나는데 그 빛을 가릴 수는 없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내 이 억울함이, 무고함이 드러나겠다는 취지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말 억울하면 진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향한 이런 배치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나 진술이나 여러 어떤 상황들로.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포기는 어쩔 수 없는 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 했다, 나는 몰랐다, 이런 부존재 사실은 입증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을 둘러싼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 적극적인 진술을 할 때 입회한 변호인들이 만류할 정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언제까지 달빛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우연히 겹친 건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표현과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입장문에 담긴 그 달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구체적인 이성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국민들 마음에 약간의 이제 반발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재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나약한 달빛을 얘기한 것 같고 불빛이 환할 때는 달빛이 안 보이지만 만약에 세상이 어두워지면 불빛이 잠잠해지면 달빛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아무리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다음에 언론의 사전 여러 가지 노출된 이런 소식 등을 통해서 내가 뭐 진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가릴 것이다.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 가면 재판 과정에 가면 뭔가 어떤 진실된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난 재판을 준비하겠다.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런 취지의 메타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특검 수사에서는 출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왔었는데 이제 재판에 가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 가면은 그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 기록, 증거로 제출되는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증거들 내지 또는 나와 다른 짓을 했던 사람들의 그 논리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것을 선별하거나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툴 계획을 갖고 있을 수는 있죠. 전략상. 그것이 이제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네. 당사자하고 상의해서 정하는데 이와 같이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돼서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본인들이 설계를 해놓고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 이럴 것이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어떤 정해놓고 나서 그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의 변명에 대한 추가적인 상쇄적인 다른 증거만 더 수입될 뿐이지
그것이 꼭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네. 일각에서는요. 김건희 여사가 보석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보석 신청은 정말 이게 뭐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 뭐 이 요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마 이런 케이스에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이런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재판을 6개월 안에는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의 신병을 아주 무제한적으로 확보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기간에 임박해서 조건을 따라서 보석을 허가해주는 형태를 하는데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6개 혐의 중에 3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네. 아마 6개월 이 기한이 임박했을 때 특검으로서는 추가 구속 기소를 통해 가지고 그 기한을 구속 수감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수사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서 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구속 기소된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시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 거북이가 또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슬프기도 하고 그건 나라망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금거북이 10돈 정도 한 양 정도 된다는데 현재 시세로 치면 한 700만 원밖에 안 700만 원. 되거든요. 네. 아니 장관급짜리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장관급짜리가? 왜 700짜리에 국격을 팔아 넘기셨는지 주니까 너무 그냥 안타깝고요. 예. 특검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졌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 거북이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가 좀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특검이 뭘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게 공흥지구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다가 예. 아마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운영하는 그 노인 요양병원? 요양원, 예. 요양병원이 이제 거기에 사무실에서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측 그 범위 내에서 발견이 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이걸 누가 샀는지 쪽지에도 뭐 이배용 씨가 있지만 예. 누가 샀는지에 관해서 그 출처는 수사를 통해서 확보했을 거예요. 구입 경로는 확보했을 것 같고 다만 누구한테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진술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변호인 얘기를 통하면 그에 관련된 질문이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 누구한테 이걸 줬는지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받은 사람은 안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배용 그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게 맞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맞다면 일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줬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 내지 그 이유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겠죠. 예. 공교롭게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또 공직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아마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관급 공직에 임명이 됐고 관련돼서 그쯤에 만약에 금거북이가 전달이 됐다면 어쨌든 특검 및 국민들은 특정한 의심을 할 거예요. 예. 여기에 관련돼서는 특검이 소명 내지 증명하는 절차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도 이걸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안 받았다, 받았다, 어떤 연유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탄핵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예. 이 부분 관련돼서 어느 정도 국민적 의심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책임이 김건희 여사 측에 있다. 그런데 법률적인 의미를 떠나서 예. 이 부분은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 같긴 합니다. 예,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금 거북이만 발견이 됐고 이게 혹시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특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요. 금 거북이 옆에 편지가 같이 있었던 그렇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당선을 축하하는 네.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치밀하지 못하게 했다는 인상을 받는 거죠. 아마 요양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동생이 관리하는 금고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은 증거인멸을 할 것 같으면 편지 같은 거는 예. 이 어쨌든 소각하기도 용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같이 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김건희 씨한테 주는 게 아니었다면요, 이배용 그 국가교육위원장이
아니다. 그건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준 거다라고 바로 그런 반박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휴가 내고 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도 단행됐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구한테 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갔습니까?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인사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교육부의 장관직 자리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겁니다. 아, 근거부기를 갖다 줬으니까 됐구나. 그럼 여기서 그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 정말 이를테면 어떤 연봉도 굉장히 높고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부분이 김건희 씨한테는 어떻게 보였을 것인지. 지금 그 자리만 그랬습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는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네. 1억이 넘는 금품을 받고 그 자리에 그 서해건설의 사위를 보냈던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간 매직의 가장 중심에 김건희 씨가 있는데 이게 자리와 무관하다, 인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금거부기가 일단 편지와 함께 발견된 건 어떤 증거 인멸의 과정에서 뭔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같이 있었을 생각합니다. 거고, 지난번에 그 모조품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이 됐고, 네. 이 금거부기는 엄마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발견이 됐고, 네. 이런 거는 어떤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일단 근거부기는 다른 제3의 모처에 사실 숨겨놨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선. 그리고 모조 이 목걸이를 심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홍콩 이른바 짝퉁시장에서 샀다라고 그랬어요. 매우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뭐 60살 무슨 환갑인가 이래서 기념으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진품은 오히려 이 모조품이 나온 이후에 그 디자인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앞뒤가 네.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인멸에 본인의 어떤 혐의를 추가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이게 만약에 그 금거부기 관련해서 진짜 어떤 금거부기를 주고 어떤 직책을 얻었다, 이른바 매간매직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금이 10돈이라는 건데 금액적인 면에서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매관매직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직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예. 주고받은 주체가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뭐 글쎄 이 대가 관계로 이걸 줬기 때문에 해당 직에 임용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조심성이 덜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사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서희건설의 사위는 차관급인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그 자리는 장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저희가 설득 얘기하기 그렇지만 네. 이게 너무 이 좀 참담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 국가 원수의 배우자면은 글쎄요, 누가 주는 선물을 이렇게 덥석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법 적용 상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알선수재를 적용해가지고 그 서희건설 관련 수사를 하겠지만 그 알선수재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희건설 회장은 자수를 썼지만 사실 받은 사람이 관련돼가지고 그럴 의사로 받았다,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입증돼야지만 네. 알선수재가 되는 것이고, 특검은 더 나아가서 뇌물로 이걸 의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한쪽의 주장만 주장뿐인 있는 거라서. 예. 그러나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자꾸만 이 금품이 언론에 등장하고 공여자가 나타나고 압수수색에서 이렇게 물품이 현출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건 맞죠. 예. 알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얘기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강원랜드 우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안기지 않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3대 특검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맞습니다. 처음이잖아요. 네. 그만큼 특검에서는 확실한 혐의점이 포착됐다. 이제 네. 이런 자신감에서였을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예.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씨로부터 큰 거 한 장을 받았고 나중에는 쇼핑백 2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진술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그날 2022년도 1월 5일인데요. 12시에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만납니다. 그 두
2시간 전에 재정국장인 아내가 사진을 찍어놔요. 갖다 준 돈의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통일교회 대리인격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수표로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금을 송금을 하겠습니까? 현금은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진을 찍어두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못을 박듯이 문자까지 보냅니다. 오늘은 약소하게 드렸지만 요긴하게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였어요. 정말 돈을 받지 않았다면요. 권성동 의원 그때 일갈하는 문자를 답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왜 나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명폰을 만들어서 윤영호 씨랑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윤영호 씨가 특검 수사를 받고 나왔을 때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락을 시도했죠. 그게 잘못 건 택배기사분이 언론사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뭐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건 맞지만 절대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이 의혹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받았으면은 왜 저한테 돈 얘기를 막 했냐, 아니다,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경우의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과 돈 문제,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거나 기타 뭐 돈 상자에 얼마 들어가는지까지 검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첨예하게 다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구속사의 필요성. 왜냐하면 증거는 다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혐의 소명이 그 정도로 완벽하다고 느낄 정도면 증거는 이미 다 수집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본인이 그 출두를 자주 했고 영장 실질도 포기했어요. 그럼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다투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 범위이냐도 다툴 대상이에요. 이게 과연 지금 권성동 의원의 이런 여러 가지 구속요건 청구 범죄 사실이 이게 특검법 소정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고발한 거잖아요. 특검에다가. 민주당에서 고발한 경우도 저는 처음 봤어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뭔가 부족하다. 이러니까 수사 범위 내라고 어떤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 고발까지 한 거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볼 때 이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닌 건가요? 그런데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성동 의원도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의 좀 중간다리 역할인 거예요. 특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기에 또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윤영호 씨가 뭐라고 또 육성을 지금 그러니까 대화가 녹음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선거 때 그냥 밑에 기관들 동원해가지고 지원해드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산하기관, 교육기관들, 기업, 그리고 신도들, 언론사 총동원해서 도와드린 건 처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건희 씨가 그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윤영호 씨가 어떻게 합니까?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서 건진을 통해 가지고 또 뭔가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가교 역할에 윤영호 씨가 그럽니다. 통일교가 선을 건진을 통해서만 됐을 것 같거든요. 아니었던 거죠. 지금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도 됐던 것이 나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최종 귀착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김건희 씨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요, 권성동 의원이 체포가 되려면 지금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나 포기하겠다, 영장 실질 심사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인가요? 어떤 이유라고 아마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모르고 본인이 정치적인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명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 구속영장 이 실질의 문제가 있을 때 23년에 이제 맞습니다. 서약했던 거 그 말씀이신 거죠. 서약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맞습니다. 서약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가 들어올 거라는 예측은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랬던 걸로 보이고 또 과거에 본인이 강원랜드 사건으로 예. 또 영장 청구가 됐을 때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영장 이 의석수 배분으로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거나 이러기는 좀 가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 실질을 아마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의 정합성에 맞는 행보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단 서명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 권성동 영장- 의원이 왜 그렇게 먼저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제 의석구도로 봐도요. 민주당에서 이거 뭔가 아쉽고 구걸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영장 실질심사 가기 전에 국회에서 어떤 뭐 체포동의안 이 과정 자체가 예.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율투표로 하겠지만 또 일부 의원들이 기각표를 던지거나 그러면 또 몇 명이 또 기각을 그렇죠. 했냐 안 했냐 그렇게 이걸로 되면 또 이제 그렇죠. 뭐 왜냐하면 예. 의원들끼리 어떤 뭐 정리가 있고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개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 공격이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아예 깔끔하게 네. 포기하겠다라고 하니까 장도영 대표가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그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포기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나와서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그냥 가결하는 가결표를 걸로? 던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만약 거기서 민주당이 이게 그 부결표가 꽤 나와요. 예. 그럼 민주당은 이거 국내심이 했다고 할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던지고도.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 정치공학적인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정치공학적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한 거죠. 괜히 이제 분란을 만드느니 깔끔하게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 누가 가결 던졌는지 모르는 상황. 알 수가 비밀 없으니까 투표니까. 무기명 예. 투표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과거에 그 강원 채용비리 의혹 네. 관련해서 그때도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도 어떤 속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그 국내심에 어떤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한 것 같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비회기 때 청구가 돼서 영장 실질로 바로 갔어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도 소명돼야 되지만 네. 구속의 필요성 아까 제가 말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어필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체포동의 절차가 국회로 넘어가긴 넘어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했다고 해서 그 절차 자체를 진행을 안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이 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본인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의석수 배분으로 볼 때 본인이 어떻게든 설득한다고 해서 그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기를 보여주지만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이 영장 실질을 안 갈 도리가 없는 거고 가게 됐을 때 오히려 증거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이제 더 낮아진다라고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다투고 있잖아요. 본인이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 관계자들은 지금도 윤영호 씨만 구속이 됐지 나머지들 다 이제 바깥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말을 맞추고 그럴 동의는 매우 높다고 법원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본인이 불체포 특권 같은 거는 특권으로서 다 포기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인지 저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 어찌됐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장에 올라가고 네. 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가결표가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부결을 던질 이유는 없겠죠. 아마 이제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부결표를 던지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 조치 등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부결표를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전략 예. 차원에서 행사할 이유가 이제 하등 없다 이런 생각은 아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방법이 또 있었겠네요. 그렇다면요. 이제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일이 앞으로 다른 의원들에게로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진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저희가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특검이 굳이 민주당의 추천만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미 수사를 받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굳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계엄 수계 방조, 내란 수계 방조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법원에서 영장 실질 단계에서 분명히 이거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못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일각에서는 이거 국내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 여지를 열어놓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 방조 혐의를 살려놓으면
사실 내란 방조는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내란죄가 이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에 있는 구성 요건적 행위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걸 방조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 수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하 수행 방조, 예. 그다음에 중요 임무 수행 방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조죄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누구나 적용할 넓어지는 수 거죠. 있는. 그래서 예. 그거는 상당히 좀 걱정할 만한 것인데 특검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굳이 내란수계 방조 혐의도 적용해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권성동 의원이야 체포동의안을 불체포 특권을 네. 포기하겠다 스스로 밝혔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로 수사가 네. 확대가 돼서 국회로 계속 체포동의안 넘어가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9월 국회는 체포동의안 전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데 네.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는 아마 특검도 신중할 것으로는 좀 보이는 막 부분이 있고요. 영장 청구를 남발하진 않을 거다. 예, 다만 그 정무적인 고려도 당연하지만 있을 겁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특검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그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내란의 밤에 한덕수 총리랑 통화를 하고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는 아니었다. 모든 문제가 없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러 교란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도주의 우려도 현역 의원들이니까 비교적 낮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신병 확보의 가능성을 가장 낮추는 유일한 법률적인 선택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국민 앞에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나 수사에서도 어떤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특검과 관련한 개정안 내용 중에는 자백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그거를 반드시 형량에 좋게 반영하도록 하는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고려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 권성동 구속될 의원 그래 수밖에 보입니다. 없다라고 하셨고 어떻게 전망을 하자면 저는 피할 수 없을 기각될 거라고 여지도 보세요. 있다. 구속은. 왜냐하면 수사 범위에 포함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혐의 자체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서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본류에서 벗어난 인지 사건으로 치기에도 너무 벗어났다. 저희가 소송에서 말하면 동일성을 완전히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수사 범위 일탈이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도 꽤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기각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